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술을 하면서 살고 있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술을 해나가고 있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라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지만요. 대단하지 않기에 여러분과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될까요? 떨려가지고 이거. 네. 먼저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왜? 이런 과정을 늘 계속 반복하면서 즐겼던 것 같아요. 병적으로 질문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왜 그렇게 애써 불편하게 살아 넌? 왜 너 혼자 그렇게 고통을 자초해?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럴 때마다 우리 수정이 너무 똑똑해. 그리고 난 우리 수정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계속 질문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칭찬받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칭찬받으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부터 제가 예술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진짜 수많은 질문들 중에 6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었던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선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은 보통 이런 수식어로 보통 불리더라고요. 장녀이자 언니, 누나인 김수정. 그리고 여성 연출가, 극단 신세계 대표, 해화동 1번지 6기동인 DAC 아티스트 김수정. 그리고 배우를 했다, 무용을 했다, 연출을 하고 있는 김수정. 겉으로는 굉장히 고집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귀가 정말 얇은 김수정. 그리고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조금 싸가지가 있는 것 같은 김수정. 연극하는 예술하는 김수정. 37살에 아직 시집을 못 간, 안 간 김수정. 그러니까 저는 저를 수식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지? 나 김수정은 뭐지? 그 수많은 수식어 쪽에 진짜 저는 없더라고요. 분명 저는 이 질문을 10년 전에도 했고요.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저는 제가 누군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서 온갖 음주 감호와 함께 고통 속에 자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너무 잘 안다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저는 오늘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누구라고 상상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궁금해요.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어제의 나와 그제의 나는 정말 다릅니다. 내일의 저도 다르겠죠? 예, 맞아요. 저는 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저는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지금 나 진짜 제대로 사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너 좀 제대로 살아라. 나는 누구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아마 이 질문이 제가 지금까지 연출로서 작품으로 해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을 제가 시즌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질문을 위해서 나열해 볼게요. 저는 귀신의 집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연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미쓰리, 나무 패밀리 로망스, 그리고 안전가족, 인간동물원 초, 그러므로 포르노, 두근두근 내 사랑, 멋진 신세계, 사랑하는 대한민국, 보지체크, 파란 나라, 망각댄스 세월호 편, 안산술래길, 말 잘 듣는 사람들, 1111, 광인일기, 공주들. 여러분은 여기서 몇 편이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는 저랑 여러 개 작업을 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작품은 다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작품인 것 같다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네, 맞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제가 연출해 한 작품들로 나는 누구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작품들은 제가 해온 질문들, 살아온 과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답을 모르지만 계속해서 난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저는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질문 끝이에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너무 상투적이죠. 근데 제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작업하는 극단 신세계 친구들도 매일 이걸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우리? 그리고 극단 신세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 예술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실은 매일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사회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처음에는 박수 받는 게 진짜 좋아서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게 좋아서 배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섞을 때 뮤지컬 배우로 연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연기를 전공하려고 학교에 들어갔고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할 때 저는 여배우 김수정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화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여배우 할 때. 왜 내가 화가 계속 나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배우를 때려치우고 무용을 배우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무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무로 활동을 하던 저는 안무가가 아니라 여자 배우였던 안무가로 불렸습니다. 또 저는 무수히 많은 폭력 속에 노출됐습니다. 또 화가 났어요. 못 해먹겠더라고요. 왜 내가 화가 나지? 그래서 또 이번에 안무를 때려치우고 연출을 배우러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 공연을 그만둘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난 이걸 할 때 제일 가슴이 뛰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출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출가로 활동을 하던 저는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여자 배우였고 여자 안무가였던 여성 연출가로 불리더라고요. 전 또 굉장히 많은 폭력에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진짜 때려치우지 말자.
버텨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직면해서 마주하자. 그게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 그래서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고 있는 질문은 또 다시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질문을 저는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예술을 하고 있냐면 저한테 있는 이 무수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극단 신세계의 작품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소 거칠고 날 것 같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다라는 평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극단 신세계 단원들은 저의 생각과 질문들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 이 사람들 없으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팁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극단 신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 팀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팀은 어떤 작품도 단 한 번의 애드리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큐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백 수천 개의 큐와 약속들로 합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날 것 같다, 거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직업이 맞나? 역시 상투적이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세요. 예술을 업으로 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는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직업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게 사전적 의미래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네, 맞습니다.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고 나서 되게 많은 질문이 들었는데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건 직업이 아닌가? 왜 직업은 꼭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직업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누가 만들었지? 이 사회에서 나의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아닌가? 취미인가? 근데 분명 나는 24시간 내내 피 튀길 정도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직업이 아닌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하고만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건가? 왜지? 이런 무수히 많은 질문들 속에 저는 그냥 제 자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직업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버려버리고 그냥 제 저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을 저의 직업이라는 정의로 바꿨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죽기 전에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어려요. 37살이지만
갑자기 많이 죽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 죽었던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친구는 죽었을 때 후회 없이 죽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 속에 어쨌든 지금 이 사회 속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직업일지라도 연출은, 예술하는 일은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저의 직업은 연출, 예술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출 이외에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늘 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선택한 직업이기에 저는 제 직업을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네가 하고 있는 게 직업이 맞냐?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이 질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나? 지금부터 제가 무수한 질문 공세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 사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TV나 SNS에 나오는 흔히들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들 같은 집에, 그들 같은 차에, 그들 같은 옷을 입고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왜 그들은 잘 사는 거고 나는 그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잘 산다는 기준은 누가 만들까요? 엄마,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 2019년이잖아요. 많은 게 변했는데 왜 어른들은 아직도 옛날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옛날처럼 살아왔으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예의라고요. 그게 전통이라고요. 그게 한국적인 거라고요. 글쎄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외롭지 않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결혼은 왜 꼭 해야 할까요?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전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굉장히 많이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참고 산다고. 왜 참고 살아야 되죠?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라고요. 저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된다고요? 왜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요? 여자라는 몸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닌데 왜 꼭 여자에게 아들, 딸, 자식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여자라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도 자식을 꼭 낳아야 되나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늙어서 외롭지 않기 위해 자식을 낳으라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그럼 그 자식도 나중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가족의 미덕인가요? 자식을 낳거나 결혼을 해보지 않으면 고생을 해보지 않아 철이 들지 않는다고요? 아니 꼭 철이 들어야 되나요?
나는 여성이기에 남성을 사랑해야 하나요?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왜죠? 다 같은 사람인데. 아이를 낳아서 번식하려는 목적이 없는데도 여성인 내가 남성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동성 간의 사랑은 에이즈를 유발한다고. 실제로 에이즈는 콘돔을 끼지 않고 성행위를 해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콘돔을 끼면 발병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도 동성끼리 사랑하면 잘못한 거라고요? 잘 못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섹스는 사람의 3대 욕구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섹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 연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대체 섹스를 사람의 3대 욕구라고 했을까요? 섹스를 안 하면 잘 못 사는 사람인가요? 죽나요? 못 먹으면 죽거든요. 응가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섹스를 못하면 죽나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섹스를 하지 않고도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숨 쉬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퍼붓던 이 모든 질문 공세가 지금까지 제가 연출로서 하고 있었던 작품의 이야기들입니다.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개 남았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예술은 뭐지? 생각해 보세요.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흔히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부르죠. 솔직히 저는 제가 예술가라고 불릴 때마다 좀 오그라들어요. 내가 예술가야. 왜지? 나는 그럼 예술가처럼 어떻게 행동하고 사유하고 발언해야 되는 거지? 아마도 제 피해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과거 예술가라고 불렸던 대단한 분들과 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과 전혀 같지 않고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라는 말에 들으면 굉장히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예술은 뭐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예술은? 역시 찾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찾아보니까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정말 많더라고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저한테 와닿지 않았고요. 솔직히 예술이라고 불리는 걸 직업으로, 업으로 삼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도 예술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예술이라는 걸 좋아하고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박수 받는 게 좋아서 시작한 예술이었지만 지금은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1 플러스 1은 2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정답이 있거나 학습할 수 없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로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구경은 어때? 별로야. 잘했어. 좋았어. 나 오늘 연기 어때? 나 연기 오늘 좋았어. 잘했어. 연출님 저 오늘 연기 잘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술 작품이라는 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모두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재밌었던 분 손 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재미없었던 분.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개인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이분법화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100명 중 반이 비난하고 반이 좋아해 준다면 나는 괜찮은 예술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저와 극단 신세계 작품들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셨어요. 정말 상처 많이 받았고요. 나락에 빠졌어요. 난 인간 쓰레기인가. 근데 그 뒤로 알게 된 건 그만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분명히 옆에 계셨거든요. 근데 전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냥 나를 욕하는 사람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공연을 올렸을 때 너무 힘들고 속상합니다. 뭐 괜찮았어.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작품으로 무언가 관객분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지 못한 거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발생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겁이 나는 피드백은 뭐 쏘 괜찮아 라는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예술은 뭐지? 라는 질문이었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술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예술이 뭔지 알면 예술을 그만두지 않을까요? 재미없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또 상투적이에요. 좋은 연출은 뭐지? 좋은 배우는 뭐지? 이 질문은 제가 이번에 두산 청소년 아트스쿨 저의 워크숍의 주제였고요.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입니다.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두산아트센터에서 제가 연기 워크숍을 제안을 받아서 4회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 4월 중에서도 10대를 대상으로 한 번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자분들 앉아 계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중 어떤 것도 정답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이 말이고요. 이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정의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작품을 할 때 늘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혹시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프로덕션, 한 작품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단위를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연출부, 뭐 작가, PD, 디자이너, 배우, 되게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연출과 배우는 이 프로덕션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프로덕션에 들어있거든요. 보통 한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 30명에서 40명이 한 작품을 하기 위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배우랑 좋은 연출? 글쎄요. 프로덕션 안에서 작품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 그게 좋은 연출과 좋은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연출은 제가 생각하는 연출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체 프로덕션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마다 정확한 디렉션을 다 다르게 줘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는 좋은 말로, 어쩔 때는 되게 안 좋은 말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매일 달라지니까.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요. 그래서 실은 스피치 책, 뭐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출이 제1의 관객의 눈으로 작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방향성을 믿고 따라와준 프로덕션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작품이 잘못되면 실은 연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잘 되면 연출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연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정말 좋아해요. 전 정말 희열을 느낄 때가 제가 사랑하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더 나은 연기를 보이고 사람들이 그 배우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해주고 말해주고 검색하면 나오고 커튼콜 할 때 박수 치고 막 배우들이 막 이렇게 인사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저 뭐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좋아요. 그때 때문에 저는 계속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배우로서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그때 저의 태도와 저의 연기 어떤 방식들은 굉장히 편협했음을.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배우라는 걸 알겠습니다. 좋은 배우를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배우는 서고 보고 걷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배우라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역할은 서고 보고 걷고 말하는 게 배우의 역할이죠. 배우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작품을 잘 전달할 것인가. 전 늘 배우들한테 말합니다. 너가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작품을 잘 전달해줘. 네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게, 관객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는 작품을 관객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죠. 하지만 저는 좋은 연출이 되려면, 좋은 배우가 되려면 정말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 먹고 똥 싸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 일을 사유하고 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일부처럼 붙여야 되는 사람. 동시에 프로덕션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좋은 배우와 좋은 연출의 정의가 맞는가? 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6가지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닫아보겠습니다. 오늘 토크의 제목은 예술로 일하기, 애써 불편하게 살기였습니다. 과할 정도로 질문이 많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회의 사회화에 가장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끊임없이 피곤할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때도 많고 저희 단원들은 정말 당신은 모순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편하게 살지 않고 애써 불편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예술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제가 예술을 그만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을 알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예술로 일하는 방식, 애써 불편하게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세봤어요. 제가 예술계에 입문한 지 16년 차가 됐더라고요. 젊은 여자 배우였고 젊은 여성 안무가였고 젊은 여성 연출로 불려왔고 저는 37살인데 여전히 젊은 여성이라고 그래요. 21살 때부터 들었던 말이거든요. 넌 유망맞는 젊은 여자 배우야. 근데 지금도 37인데 너는 이제 너무 젊어. 막내야, 연출로서. 아마도 한 16년 정도 더 예술을 하다 보면 그때는 젊은이란 말도 여성이라는 말도 없이 오로지 저 김수정이라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래 걸리겠죠? 저 고통스럽고 힘든 적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무수히 많이 하는 질문,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예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걸 내 직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올고지 이 고통을, 질문들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신기하고 감사한 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어줬던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하고 무서워요. 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한 작품 한 작품을 할 때마다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고 그냥 단지 좋아서 재밌어서 했던 예술이 어느 순간 일로 느껴질 때, 고통스러운 일로 느껴질 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해서 늘 변하지 않고 초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전 굉장히 상투적이고 전형적이고 이상한 사람인데요. 노력합니다. 계속 생각하고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 써놓습니다. 제 사방에 있는 모든 메모들이 저를 검열합니다. 올해 저와 극단 신세계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애써 불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건강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극단이 3, 4년차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아팠던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원들도 올해는 건강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작품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작품을 끌고 가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고 싶고요. 무엇보다 애써 불편하게 예술을 하려면요,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머리도 마음도 몸도 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올해 극단 신세계는요, 5월에 작년에 했던 공주들이란 작품을 더 디벨롭해서 서울연극제에 나갑니다. 그리고 6월에는 그 남북 연극 교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북한 만담이라는 공연을 합니다. 7월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일본으로 가서 광인일기라는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 팀에서도 광인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여기 두산에서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작품을 합니다. 11월에는 또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걸 왜 하냐 계속. 망각돼 쓴 세월호 편을 꼭 다시 합니다. 작품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실은 세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의 연장선인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거 아시죠? 저희 극단 신세계는 재공연을 하면 단 한 번도 그대로 공연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다 바뀝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고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계속 연출이라는 능력이 깜냥이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대표로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서 끌고 가도 되는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시간을 저한테 줘서 진짜 감사하고요. 능력이 닿는 것 그 친구들과 같이 끌고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저 김수정이 일어서서 인사해야지. 저 김수정이라는 사람하고 제 친구들 극단 신세계에 2019년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닿는 것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어줍지 않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